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각종 안보 현안 중 중요한 것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는데요. 오늘 정말 뿌듯하고 기분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사정거리 800km에 탄도 중량 2톤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의 미사일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육군 미사일 사령부가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사정거리 800km, 탄도 중량 2톤의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물론 사정거리 500km에 탄도 중량이 무려 4톤에 달하는 초강력 지대지 탄도미사일 확보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군 당국은 17일 우리 군이 사정거리 800km에 탄도 중량 2톤, 사정거리 500km에 탄도 중량 4톤짜리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지난 2017년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탄도 중량 4톤은 현존하는 모든 미사일 가운데 최대 규모인데요. 이는 북한이 대량으로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 탄도 중량의 6배 육박하는 수준의 엄청난 위력입니다. 특히 공군의 현용 주력 벙커버스터인 GBU-28이 2.2톤급 중량으로 6m의 강화 콘크리트 관통 능력을 갖는데요. 극초음속으로 충돌하는 탄도미사일의 4톤급 탄두를 벙커버스터로 제작할 경우에 수십 미터의 관통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알려져서 북한의 지하시설을 매우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 당국이 탄도 중량이 2, 3톤급인 탄도미사일들을 다수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아무쪼록 이 미사일들이 대량으로 배치돼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 보복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미사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미 미사일 협정이죠. 처음에 180km 이하의 사정거리만 제작해라 하다가 미국이 이제 에이테킴스 우리에게 팔기 위해서 300km로 늘려줬죠.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것을 800km인데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뭐 800km까지 가면은 탄도 중량이 아주 작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킬로미터당 킬로그램 탄도 중량을 바꾸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정도 수준까지만 허용을 했다가 이제 이것을 2017년에 바꿨죠. 자, 그런데 우리 군이 그런 탄도 중량의 제한이 없어진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군이 주어진 그 사정거리 내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을 가진 겁니다. 일단 800km를 날려보내면서 2톤의 탄도 중량을 가진다. 북한의 노동 미사일이 한 1톤 정도 되는 탄도 중량인데 그것보다 2배의 위력이죠. 단순하게 2배의 위력이죠. 승수 효과 빼고 그냥 무게만 따져도 2배의 위력입니다.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런데 이제 500km를 날려보내면서 4톤의 탄도 중량을 가진다. 이거는 정말 초유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미사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필요가 없죠, 이런 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정거리 제한이라는 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궁즉 통이라고 궁하면 통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궁한 끝에 최선의 무기 체계를 만들어낸 게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일단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물론 여기에 정확한 어떤 내용, 신관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벙커버스터 용도로 신관을 아주 강하게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스피드로 내리꽂혔을 때 이 무게가 내리꽂혔을 때 그게 즉시 폭발하지 않고 지연 신관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거는 벙커버스터로서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GBU-57 모업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탄도 중량이 한 2.4톤 정도 되고 그리고 총 무게가 한 13.6톤 정도 돼요. 그 정도로 초대형 벙커버스터인데 이게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에 2발이 장착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내려 꽂았을 때 강화 콘크리트 60m를 뚫고 들어간다. 일반 지층은 200에서 300m를 뚫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냐? 일단 13.6톤에 달하는 아주 무거운 무게 그것을 이제 한 10km 정도 고도에서 떨어뜨리면은 이게 이제 내려가면서 점점 중력에 의해서 또 무게에 의해서 가속도가 붙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딱 땅에다 내려 꽂힐 때 쑥 들어가겠죠. 왜?
스피드가 붙고 가속도가 붙고 중력이 빨아 당기니까 13.6톤이 나니까 그게 이제 더 빠르게 내려 꽂으면서 이제 그게 운동 에너지로 변하겠죠. 그렇게 해서 뚫고 들어가면서 앞에 관통 탄두가 있으면서 뚫고 들어간 그 속도 에너지에다 운동 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관통 탄두가 터지면서 계속 뚫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한 60m 강화 콘크리트 60m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이게 이제 GBU 57이고 이걸 저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죠. 그런데 우리 이 탄도 미사일 4톤짜리 탄도 미사일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벙커버스터로 만든다면 저는 이 미국의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인 이 GBU 57보다 최소 10배는 더 강력한 관통 능력을 가진 벙커버스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운동 에너지가 중요한데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에요. 그게 이제 운동 에너지인데 그러면은 질량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4톤인데 GBU 57은 13.6톤이에요. 그런데 속도가 이 GBU 57이 내려꽂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마하 1 언저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0파운드 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그 속도가 한 900km 정도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 질량이 무게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가속도가 붙는다고 봤을 때 뭐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탄도미사일을 500km로 날려보내려고 하면은 최소 150km 고도를 비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재도립을 해서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때 속도가 최소 마하 6에서 7 이상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건 아주 그 무게가 무거우니까 더 가속도가 붙는다고 보면 어쩌면 마하 10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질량, 즉 무게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에요. 무게의 제곱이 아니고 무게는 무게고 그냥 속도의 제곱이에요. 이걸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탄도미사일 탄두의 4톤짜리 탄두의 속도는 150km 고도에서 내려 꽂히기 때문에 이건 뭐 최소 마 7, 8 어쩌면 1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걸 이제 제곱으로 곱하기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무게하고 곱하기 때문에 우리 탄도미사일의 운동 에너지가 미국의 GBU 57보다는 거의 10배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죠. 단지 이제 문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공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으로 내려 꽂았음에도 불구하고 터지지 않는 그 신관 기술만 확보가 된다면 쑥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운동 에너지를 확보해 가지고 쑥 들어가서 폭발을 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 탱크가 이제 과거에는 뭐 그 고폭탄 가지고 적의 탱크를 부수고 했는데 이제 탱크의 방어력들이 워낙 좋아지니까 고폭탄 가지고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즘 전부 다 운동 에너지 탄으로 아예 탄두가 없는 그냥 쇠 막대기죠. 쇠꼬쟁이. 이걸 쏘아 보내가지고 이걸 이제 날개 안정 철갑탄이라고 하는데 날탄이라고 하죠. 이걸 쏘아 보내가지고 탱크의 장갑을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이제 휘저버리는 이런 걸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가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아예 뚫고 들어가서 그런데 이것은 뚫고 들어가는 데만 그치지 않고 들어가서 4톤에 달하는 폭약이 터지죠. 이거 정말 엄청난 벙커버스터가 될 수도 있다. 다만 그 신관 기술 그런 강력한 운동 에너지의 충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신관 기술만 확보되면 그게 진짜 사실은 힘들 텐데 그게 확보가 된다면 정말 김정은이가 숨을 만한 그 벙커들 지하 벙커들 전부 다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뭐 지하 몇백 미터라도 다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확도가 문제겠죠. 사실은 뭐 500km 탄도미사일 날려보내서 몇 미터 이내에 탄착시킨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거 이제 미국과 협력을 해서 사실은 이제 정확도를 조정을 한다면은 김정은의 이 벙커들 지하 은닉 시설들 전부 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모쪼록 이런 초대형 탄두를 개발한 데만 그치지 말고 이 초대형 탄두를 벙커버스터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벙커버스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작업에 나서줘서 김정은이 어디 숨을 데도 없이 핵을 우리에게 쏘려고 한다면 뭐 정말로 쏜다면 최선을 다해서 요격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김정은이가 있는 것을 바로 그냥 뚫고 들어가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우리 탄도미사일로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상원이 북한 등 적성국의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라고 정보기관의 공식 요구에서 주목됩니다. 우리나라와 참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미국 민주당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 의원과 잭 리드 상원 의원이 현지 시각 14일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실의 조셉 맥과이어 국장 대행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17일 보도했습니다. 두 의원은 다가오는 선거에 앞서 미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국의 공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이 확보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니까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창설 준비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국가정보국장실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적성 국가들이 미국 내에서 수행하는 인지 조작 등 심리 공작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적성국의 선거 개입과 여론 조작 등을 차단하고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두 의원은 공식 서한에서 연방 부처들이 외부의 악성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각 부처 간 공조 결의로 인해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외국의 공작에 대응하는 능력이 취약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라면서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는 이 같은 공작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중요한 기관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은 미국과 한국, 유럽 각국의 이른바 댓글 조작과 인터넷 조작, 공작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대중의 여론을 조작하는 이른바 인지 조작 공작을 벌여왔는데요.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이러한 여론 공작에 대응하는 전담기구 신설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참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댓글 공작,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 국정원 댓글, 기무사 댓글, 사이버 사령부 댓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 한데 요즘도 댓글 공작 많이 하죠. 제 유튜브 채널 우리 국방TV 같은 경우만 봐도 사실은 정말 영어로 이렇게 의미 없는 영어로 된 그런 아이디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글들 적어 놓은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 적성국의 사이버 전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포탈을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 굉장히 저는 제 눈에는 얘들 분명히 어디 해외에서 지금 들어와서 조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물론 해외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들도 있고 국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국가적으로 더 막아야 될 것은 해외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우리는 막아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 대응팀이 필요하고 군에는 사이버 사령부가 필요하고 국정원이나 이런 데도 이제 그 대응팀이 필요한데 우리는 사실 이거 손발을 다 묶어버렸는데 미국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완전히 와해되어 있는 이 사이버 팀들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말랑말랑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엊그제 광명성제를 맞아서 어린이들에게 대량의 과자를 뿌리고도 욕을 먹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김정일의 생일이죠. 2월 16일 광명성제를 맞아서 당국이 전국 어린이들에게 당과류를 선물했는데 상당수의 식품들이 장마당에 싸구려로 풀려서 북한 당국이 크게 당황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동안 태양절과 광명성절에 공급되는 당과류는 최상의 품질이었고 종류도 사탕과 과자, 비스켓 등 16종류에 달했지만 최고 존엄 집권 이후에 질이 점점 떨어지더니 지금은 장마당에서 싸구려로 팔리는 과자만도 못하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형편없는 맛과 품질 때문에 주민들은 특별 공급받은 당과류를 장마당에 싸게 내놨는데 과거 킬로그램당 8,000에서 만원에 거래되던 당과류들이 싼 값에도 팔리지 않아서 농촌에서 헐값에 유통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요즘은 웬만한 어린이들도 당에서 공급하는 당과류 선물을 반기지 않고 팔거나 버린다라면서 당국도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김정은 생일 때부터 당과류 선물이라는 명칭을 당과류 공급으로 바꾸고 생색도 내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지도부에 대한 가장 충성심 높고 원리 원칙대로 부모까지 신고하는 것이 북한 어린이들이었는데 김정은은 과자 잘못 줬다가 어린이들 민심까지 잃은 모양입니다.
과자, 어린이들 맛있는 과자를 줘야죠. 참 북한 어린이들 안타깝습니다. 이 과자 케이스를 보니까 우리 해태제과에서 나오는 홈런볼 같은 케이스인데 내부는 홈런볼 같은 내부는 아닌 것 같아요. 맛있는 과자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북한군, 노농적위군, 붉은 청년 근위대 이런 그 성인들 그리고 청소년 이후의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린이들이 더 충성심이 강하다고 그래요. 왜냐?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색깔을 무슨 색깔 칠하냐에 따라서 그냥 싹싹 색깔이 먹는 것이죠. 이제 어른들은 이제 이미 자신들의 사고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작하려면 대단히 힘든데 어린이들은 그냥 쑥쑥 그냥 솜처럼 빨아들여 버립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에게 지금 충성심이 사라지고 있다. 왜? 과자를 맛있는 거 안 주니까. 장만아이 가면 더 맛있는 거 있는데 이걸 선물이라고 주니까 뭐야? 우리 수령님 이거밖에 안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과자 주려고 하면은 뭐 홈런볼, 칸초, 빼빼로, 또는 뭐 사브레, 바다 코코넛,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새우깡, 이 정도 돼야죠. 꿀까베기,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어린이들에게 민심을 많이 읽고 있는데 김정은의 미래가 아주 불투명해 보여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